그러면 특강을 준비해 주신 이경자 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어요. 이경자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노린대학생들 처음 강의 시작하는 걸 뵙고 사무장님이 색소폰을 불러주시고 또 노래를 세 분이 부르시면서 감성에 젖어가지고 이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소년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하시는 걸 보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감동을 받거나 감성의 그 자극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엄청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또 지회장님이 부평 지회장님이 참 저하고 종교도 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또 학장님도 인천여고 교장 선생님으로 하셨을 때 제가 인천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자주 달려서 모든 게 이렇게 편안하신데 오게 돼서 이렇게 오늘 뵈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세대의 가치, 저도 올해 80인데 같이 6.25를 겪으면서 그 아무것도 없던 데서 대한민국 이렇게 일구신 여러 분들이 정말 생존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고 빛을 보면서 사람을 감별할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나러 가고 이런 게 다 기적이 아닌가 그럽니다. 왜냐면 그 폭탄 떨어져서 피랑 가다가 그냥 폭탄 떨어지면 다 그냥 엄마 애기 다 울고불고 그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참 생명이 모질면서도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요새 그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야 진짜 이게 한쪽에서 눕고 한쪽에서 슬프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이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 수명을 다하도록 사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고를 잃어서 목숨을 잃고 이러면 조기 사망도 아니고 사고 사망 또 이번에 봉화마을에서 200몇시간 만에 또 그 생명을 별것도 아닌 물을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생존해 있다는 거 그거는 의지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지껏 애쓰고 사셨지만 앞으로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산다는 것은 수명을 내가 언제까지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퀘션이 붙는데 아 내가 100살을 넘어서 110살까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잡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지금 80세 분들은 30년 남았잖아요. 그거는 꽁꽁 드릴게요. 오래 꽁꽁. 공짜가 없다 그러는데 수명을 연장하는 건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공짜라도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경제력은 어떻게 됐나 병원비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두 발로 어렸을 때는 100m서부터 두 발로 걷는 거를 부모님한테 배워가지고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또 결국은 또 짝을 만나서 둘이 됐다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다 내보내고 둘이 됐다가 하나 되는 게 인생 공식이 아닌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고 조금 살고 그는 오늘 팁으로 해서 30년 더 드릴 테니까 지금 연세에서 30을 플러스 하시고 다시 계획을 차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윤상순 회장님이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혼대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말한 대로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건 누굴까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와의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 그게 결국은 기적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가 태어날 거 아무도 몰라요. 얼떨결에 태어나서 얼떨결에 살다 보니까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80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서부터 즐겁게 행복하게 노세요. 우선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태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교.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엄마가 많으시잖아요. 엄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 남편을 수발하려면 식사 대접도 다 영양가시 잘 보필해야 되고 남편이 오래 살죠. 남편이 일찍 가는 사람들은 부인을 잘못해서 그래요. 저는 저희 남편이 일은 하나에 가셨거든요. 잘못하셨어요? 근데 왜 가셨냐면 충격이 그렇게 어려워요. 충격. 사람은 충격으로 해서 죽습니다. IMF가 왔어요. 1997년도에 IMF라는 거 여러분들은 직접 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달러가 19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 또 이자가 14% 나중에 23%까지 올라갔어요. 사업가 다 망합니다.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IMF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IMF 충격 때 암이 왔습니다. 암이 와서 수술하니까 벙어리가 됐어. 그러면 벙어리가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벙어리 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 찾으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계속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푸푸푸푸 하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매일 연습해. 6년 만에 제가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 걸려서 수술해서 벙어리 됐는데 우리 남편 놀라서 뇌졸중이 왔어요. 그 식물 인간이 된 거야. 근데 다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아니라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막 두들겼어요. 일어나라고. 도대체가 왜 그러냐고. 점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3년 만에 이렇게 틱틱틱틱 걸었는데 이 화내는 사람 있죠? 여기도 불꽃 내는 사람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셔? 이렇게 착한 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 독소가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면역력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속을 끓여도 안 됩니다. 그게 병의 원인이 돼요.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만 잘 사세요. 그러면 내일 또 오늘이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잘 살면 돼. 이 순간만 잘 견뎌내시면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시간,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애는 순간순간이 모여서 80이 된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 순간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인생이 되니까요. 오늘 하루가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잘 지내고 내일 하루 잘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죠. 나로 인해서 씨가 번졌으니까 굉장히 소중한데 그래도 나이가 잡수시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아팠을 때 정말 어디가 아프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사무장님도 있고 또 여기 경로부장도 계시면 무조건 붙들고 나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세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를 부르는데 감성에 젖어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젖었었어요. 그 감성을 잊으시면 안 돼. 지금 감성의 시대야. 여러분들이 지금 늙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20대의 생각을 하시면 20대는 굉장히 꽃다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대로 돌아가세요. 못 늙었다 그러고 이러고 걸으면 되겠어? 그 습관이 되면 그냥 계속 이러고 걷는 거야. 왜 구부러지는지 아세요? 왜 구부러질까요? 허리가 왜 구부러질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피셔야 돼. 결국 이렇게 하다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갈 건데 흙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통찰을 해서 끝에 내가 어떻게 될 거를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명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제가 오늘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무슨 자예요? 둘이 만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새끼를 까잖아. 그래서 요게 인이 돼서 낳는 거예요. 그게 인생.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오래 사는데 여기서 이건 더 안 돼. 이거 좋은 거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후회하면 뭐해? 오늘서부터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세요. 내가 누가 하는 거 바라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갈비탕이 먹고 싶다. 가서 사놨어요. 누가 사주길 기다려. 왜 기다려? 주머니에다 돈 잔뜩 놔두고 기다리고 왜 기다려?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안 써. 죽으라고 안 써. 죽으면 누구 죽어? 주머니에다 넣고 죽는 거야. 벌은요,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에도 이익을 주고 자기한테 이익을 꼴을 계속 따다 막 누가 훔쳐갔어요? 사람이 훔쳐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애끼고 돈을 많았어. 누가 쓸 건데? 새끼들이 쓴다니까. 자기가 쓰라고 자기가. 결혼시켜서는 끝이야. 자꾸만 주다 보면 걔를 바보 만드는 게 누구요? 엄마가 특히 더해. 뭐 뒤를 주면 아들, 딸이 더 잘할 줄 알고 어림도 없어. 주면 자꾸만 달래. 해주지만. 정말 내가 이거
이거는 명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와 싸웁니다. 뭐하고 싸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와 싸운다고요. 그럼 뭐하고 제일 먼저 뭐하고 싸울 것 같아요? 자연과 싸우게 돼 있어요. 자연과 인간과 싸워. 왜냐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 먹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연하고 싸워서 해서 여러분들을 도로 바꿔 잡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싸워요? 뭐가 싸워? 사람끼리 싸워. 사람끼리. 부대끼면 싸우잖아요. 그래 잘 살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빨리. 그럼 세 번째는 뭐하고 싸워? 뭐하고 싸워? 자기와의 싸움이야. 자기를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걱정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부정 타서 안 돼.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야 하지마.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런 말이야. 내가 나를 악하게도 만들고 선하게도 만들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얘를 가난해서 줘야 되는데 속으로는 또 주지 말라고 그래. 그럼 주려고 해도 도루는 그럼 뭐 할 건데? 주어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베푸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 건국이년면서 교육이년입니다. 홍익인간이 재화 세계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크게 남한테 도움을 줘야 자기가 이기로워져요. 내가 만약에 음식 장사를 하는데 혼자 다 먹으면 음식 장사가 되겠어요? 안 돼요. 손님한테 베풀어요. 그게 홍익이라고요. 크게 남의 이익을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홍익인간에 대한 게 몸에 배어 있는데 꾀가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 정신은 굉장히 전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뛰어나고. 아주 못살기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어째 개가 천성이냐? 어째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그게 지금 퀘션이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부모님이 지혜로우면 새끼가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지혜로워요. 그럼 손주가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부모지만 새끼한테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돼. 왜? 부모 보고 다 알아. 걔네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다 저 돈 나 줄 건지 누구 주겠나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써야 돼요? 나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해서 자기가 건강한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이경자가 왔다 가고 나서 정말 자기한테 잘하세요. 대접을 잘하세요. 그리고 극진히 보시세요. 왜?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내가 나를 천하게 굴면 남도 나를 어떻게 해요? 천하게 굴어. 내가 나를 다듬고 내가 아름답게 꾸미는데 누가 나를 천하게 여기겠어요? 맞아요. 여기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제가 노인대학 생활 6년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노인대학에 그때는 200명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 이러고 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고 걸으니까 모르는데 자기 믿어서. 근데 요즘은요 저기서 저만 보면 누가 그러니까 학장님만 보면 정신이 들어. 자기가 자기도 속이는 거야. 내가 나하고 약속하고 내가 나를 안 지킨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 거짓말 하는 거라. 거짓말. 자기가 자기한테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진실하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은 말 한마디면 그냥 일사천리야. 그러면 신뢰해요? 안 신뢰해요? 신뢰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느님도 도와준다니까. 왜? 말한 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은 오늘서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돕고 주위에서도 다 도와. 그 사람 까시게 아니면. 진실하면 감동하고 감동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대로 자연이 정말 내일 우리가 7일날 경로당 회장님 워크숍을 갔는데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 비 온대 소리 한 소리에 제가 한시에 잠이 깼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스팔트를 보니까 쨍쨍해. 비 안 오겠다. 농사꾼은 비 오고 안 오는 걸 잘 압니다. 왜? 바람을 보고 알아요. 농사질 쓸 때는 저도 농사꾼인데 농사질 쓸 때는 바람 보고 알고 바다에서 조개캐도 바람 보고 비 올 거 알 거 압니다. 그래서 비 안 올 것 같아서 아침에 했더니 그날 진짜 7일날 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면 누가 도와줘요? 하늘에서 도와줘요. 하늘에서. 모든 것은 자기가 내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 도움되고 지역에 도움되고 가정에 도움되고 내가 도움이 된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저는 보따리 장사부터 19살서부터 80까지 이러고 사는데 다 도와주십니다. 보따리 장사할 때도 누가 내 거를 팔아줄지 알아야 돼. 괜히 팔러만 다닌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음식점을 해도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어째 팔아주러 안 오겠어요? 다 오십니다. 제가 홍익부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산에다가 저 김치 예식장 져가지고 망한다고 그랬어. 안 망해요. 왜? 일을 조금 남기고 사람들한테 온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요. 제가 70년도에 김치 공장을 했더니 김치 누가 사 먹냐고 다 숭봤어. 미쳤다고 숭보는 것마다 대박이야. 그 사람들 눈에는 미쳤다 그러지만 내 생각에는 못 미치니까 미쳤다 그러겠지.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주는 사람이 와. 그래서 부평에서도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간 사람이에요. 왜냐면 대우자동차에 9드라마씩 납품했다니까 김치공장 때. 그러니까 뭐든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정말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자기하고 자기 굴레를 벗어버리세요. 나를 옥죄는 걸 벗어버려. 여자면 안 돼, 뭐 남자면 안 돼, 이런 소리 다 버려. 요새는 남녀 여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노인대학에서 여러 다반면은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동안에 많이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퀘션이 돼. 그냥 먹고 누가 줄까 바라보고 이건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돈으로 사서 먹고 내 돈으로 남으면 누구 도와줘. 그러면 다 인지상정이야.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혼자 잘 살 수도 없고 혼자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냥 뭐든지 함께하고, 이 노인 사회라는 게 얼마나 지금 엄청나잖아요. 내년 후년 몇 년 있으면 1000만 명이에요. 그럼 1000만 명이 맨날 국가에서 뭐 달라고 그래봐. 국가는 뭐 어디서 돈 나와. 결국은 내 새끼가 세금 낸 거 다 따가는 거야. 이제 그만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미리 얘기 좀 하시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뭔지 이제 깨달을 시기가 된 거예요. 80에도 모른다 그러면 매 맞아야죠. 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젊은 애들이 미래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 거를 계획하시고, 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너무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실 거니까 머리에다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머리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요거 드시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4계입니다. 4계. 인생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희노애락도 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생로병사도 옵니다. 결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파서. 그런데 사람의 몸에 구멍이 9개가 있어. 이 얼굴 위에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쉬어봐요. 몇 개가? 눈 2개, 코 2개, 귀 2개, 6개지. 입하고 7개야. 그리고 큰 거 나오고 적은 거 나와서 2개. 그래서 9개에서 연근을 딱 잘라서 오늘 사가지고, 연근이 9개입니다. 구멍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연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 이름이 뭐예요? 송강자 보면 송강자처럼 살면 돼. 자기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 사주, 관상 다 이름에 있어요. 일생을 그 이름을 부르고 살았는데 자기 이름 모르면 되겠어? 자기 이름에 뭐가 되라고 부모가 이름 지어준 거예요. 이름대로만 살면 절대 실패하는 일은 없어. 잘하셨죠? 네. 잘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저 120살 사는 거 얘기할 거야. 120살. 여러분들 120살 살아야 돼. 안 살 건데 너무 많이 살아. 안 죽고 눈 뜨고 있으면 누가 모르겠어. 죽을래면 죽고 안 죽으려면 안 죽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안 죽어도 문제야. 그 정신 똑바로 차려요. 똑바로. 진짜야.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걷기라도 해. 얼마나 이 세상은 매혹한지 몰라요. 참혹합니다. 둘러서 아파서 눈 뜨고 있어도 친구 없으면 말짱 꽝이야. 꽝. 잘해요. 잘해. 그래서 나라는 게 있어요. 나. 여러분 나라는 걸 한번 나 그래보세요. 내가 10대 때는 어떻게 살았고 20대 때는 어떻게 살았고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네. 근데 얘가 안 크면 문제가 어른 애가 되는 거야.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누굴까요?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은 덜 떨어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싸우지 말어. 그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 덜 떨어진 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학생 중에서도 마음 안 맞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는 성숙하고 하나는 덜 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내버려 둬. 그러면 자기가 반성을 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모르면 뭐야? 바보야. 요새 어른 바보가 많아. 애기 바보도 있어, 애기 바보.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자꾸만 성숙을 시켜야 돼. 무엇으로? 노인대학에 가서 매일 공부하세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결핍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 줄 알아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교화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익이 된다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 제가 작년에 박사를 땄어요. 79에. 안 죽는데 어떡할 거야. 120살까지 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데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늘려. 그러면 누구 덕에 살아도 이상이 없어. 안 죽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80에는 뭐 해야 돼요? 90에는 뭐 해야 돼요? 100살에 뭐 해야 돼요? 계획을 딱 잡아요. 계획을 잡았다 그 안에 죽으면 끝이지 어떡할 거예요. 그게 낫지.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잖아. 알고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거 모른다는 소리는 절대 오늘서부터 하지 마. 그리고 셋이 걸어가든 둘이 걸어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을 쫓아가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새 젊은 이 국장님들 여기 부장님들 머리가 기가 막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 그럼 물어보세요. 뭐 좀 사다 주고 물어봐. 말로만 물어보지 말고. 박수!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점심시간에 쉬지도 모르고 여기서 계속 근데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돼? 이제 그만해라고 그래. 그 염치가 없이 그렇게 하면 뭘 사다 주고 더 해달라고 아무것도 안 사다 주고 맨날 더 해달라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 양심이라는 게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하든지 나한테 손해가 가면 양심이 어떻게 돼? 안 해. 죽어도 안 해. 근데 노래만 조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뭘 힘들어 죽겠는데 음료수라도 갖다 주고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내가 여자이고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남자야.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알아? 남자 스스로 알아. 여기 보니까 남자가 귀해. 우리 노인대학도 우리 저기 연수구 노인대학 남자 총괄 4명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잘 대접하라 그래. 남자도 도망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 귀여운데 보기만 해도 행복하자니까 자꾸만 잘해주세요. 그러면 안 도망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70을 먹으면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70의 존심이라고 했어요. 존심. 끝나는 건데 지금 안 죽어. 여러분 돌아가려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존심이 아니야.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또 시작이야. 80역에서 90역을 가야 되고 90역에서 100세역을 가야 돼. 죽지 않으면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거는 책을 사다 보면 그 속에 다 있어. 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복지 한국 복지는 미래가 있는가 이런 책을 보면 이 속에 어떻게 돼요? 왜냐면 복지 국가가 우리나라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 온 거예요. 스웨덴 그쪽으로 가면 복지가 잘 돼 있어. 우리 한국은 아직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데를 공부를 해보면 복지 교육 복지
내가 직업을 갖고 싶어. 나이가 먹었는데. 근데 그 직업이 내가 할 줄 몰라. 그러면 교육을 받고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회관이고 노인대학이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이 모르고 답답한 거를 가르쳐주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으면 얘기해봐요.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보다 좋은 나라는 없어요. 왜냐면 사시사철이 확고하고 바깥에 나무들 자연들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 양반 아까 노래하는데 쇼로하고 대단하게 좋은 거 왔잖아. 응? 근데 이게 가을이니까 가는 거지. 여름에 저러고 다녀봐. 미쳤다 그러지. 사계절이 우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삶을 봄에는 어떻게 살고 여름에는 어떻게 살고 가을에는 어떻게 살고 겨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두꺼운 걸 입고 다니잖아. 눈이 오는 건 다 져요. 어떤 걸 입고 다니냐.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녀 보셨어요? 옛날에 옷이 없었잖아. 신발도 없었잖아. 우리 자랄 때. 근데 지금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 몇 개예요? 그 돈이 없다는 소리 거짓말이라는 거야. 옷장 열어보면 별거 다 있잖아. 있는 것도 다 못 입고 돌아가시니까 부지런히 입으세요. 매일 갈아입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를 보면 여유를 한다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말을 또 잘해 먹고 살아.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잖아요. 정치계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진짜 잘해야 된다. 귀는 2개고 입은 몇 개예요? 2개를 들어서 입이 하나인데 왜 말을 잘못할까? 듣기를 잘못하면 잘못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 잘못 들었으면 말이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이해. 아, 제가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까칠하면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죠? 그리고 자꾸만 사주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친구가 모이죠? 어떤 사람이 나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거야? 본인이 따뜻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막 싸우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감성의 시대라 한 말을 알면 그 사람 그냥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80, 여기 70 넘은 사람, 70 넘은 사람, 80 넘은 사람, 90 넘은 사람, 90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실 테니까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80 넘은 사람들이 70 넘은 사람 부지런히 쫓아다니세요. 왜? 젊을수록 생각이 젊어. 왜? 갈 길이 많으니까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쉽게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해도 없어요. 자기가 공들여서 다 덕을 쌓아놓은 거지 그냥 덕이 쌓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똑같이 자기를 덕을 쌓게 하고 자기의 경험을 쌓아서 어디든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정연한 그런 것을
노인대학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나를 삶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교화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다는 것을 교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깨달음을 얻게 하고 남이 보기에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면서 실수를 하지 내가 부족한다 뭐 실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식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요. 한 5분씩만. 건강에 대해서 걸음걸이서부터 제가 잠깐 할게. 집에서 이 똑바로 걷는 거에 대해서 집에서 연습하세요. 집에서. 이 워킹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잠깐 5분, 3분으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 발을 높게 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똑바로 보고 이렇게 걸으세요. 까치발로. 이렇게 하면 허벅지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걸으세요. 밑으로 이렇게. 그럼 요건 종아리가 굵어져요. 그 종아리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죠. 똑바로. 그리고 자기가 욕심이 또 있으면 아령을 500g짜리 사면 양쪽에 1kg예요. 그걸 가지고 이 심장 위로 이렇게 서 이렇게 하고 얄밉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그리고 1시간씩 걸으세요. 하루에. 그러면 똑바로 되고 밥맛도 좋고 자기가 활기차져요. 그리고 밥 먹는 거 저는 저희 음식점 오래 했잖아요. 밥 먹는 거를 저는 저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암 환자들은 머리가 다 빠져. 그리고 뼈도 다 내려앉아요. 암 환자들은 항암제 하다 보면 뼈도 높고 머리도 다 빠지고 몸에 털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랬을 때 영양제를 먹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17곡이에요. 17곡. 17곡을 밥솥에다가 4시간 정도 불려야 돼요. 이 고기 많은 거는 덜 불어요. 판, 녹두, 콩 이런 거를 불려야 돼. 불려. 4시간을 불려서 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밥을 하시면 떡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 요만큼씩 혼자 사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만큼에서 얼렸다가 하나씩 꺼내서 잡숴. 그러면 17가지 야채가 되는 거예요. 눈이 17가지 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곡식에 눈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곡식에도 숫자가 많이 달린 건 촉이에요. 촉. 그게 뭐냐면 벼, 수수, 조, 옥수수 이런 건 촉으로 나와. 씨가. 그래서 수요가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눈은 하나예요. 촉은. 그리고 떡잎이 눈이 2개야. 콩, 팥, 녹두 이런 건 눈이 2개예요. 그렇게 콩을 보면 하얀 게 눈이 2개가 달렸잖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 왜? 이게 다 틀리걸라. 그러니까 저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생을 했다 그러지 말고 그거 알았잖아요. 고생을 나를 깨닫게 해. 고생을. 경험은 나를 성숙시켜. 고생을 그걸 왜 했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고생을 잘했다 내가 이렇게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냐. 내가 해보지 않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 그거를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고생은 달아야 뭐야
써. 달되니까 달라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무슨 써. 고생은 내가 해봐야 자손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콩은 눈이 2개, 촉은 눈이 하나. 그래서 숫자가 많아요. 촉인 거는 눈이 하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달려. 좁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알죠? 조. 오죽하면 이름이 조냐고. 셀 수 없으니까 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니까. 그래서 17곡을 현미도 눈이 있어요. 쌀은 눈이 하나예요. 촉이기 때문에 뭐를 내보면 촉이 하나야. 그리고 뿌리 식물은 겨울을 나서 뿌리가 생성해서 그 뿌리에서 나는 식물을 많이 잡어요. 부추, 뭐 냉이, 뭐 연근 이런 것도 연근도 겨울 나지요. 여러분들 모르나 왜 대답을 안 해? 연근 나요 안 나요? 겨울에 뿌리를 식물이 살아남는 게 지독한 거예요. 그걸 잡수라고. 지독한 것만 잡숴. 고들빼기 이런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영양이 많이 올라오잖아. 그 밑에 있는 걸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사서 어떻게 음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나물을 무쳐도 간장이나 소금에 무치지 말고 새우젓에다 무쳐 보세요. 그럼 새우젓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걔네들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난리 치고 살잖아. 그래서 그게 살아남고 또 가물치 있죠. 가물치는 새끼를 낳으면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 가물치는 알을 많이 낳고 눈이 멀어요. 엄마 눈이. 그래서 엄마가 눈을 뜰 때까지 많은 그 새끼들이 입에 계속 들어가서 10%만 남아요. 그래서 뭐예요? 효자 물고기예요. 연어는 알을 고향에 와서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죽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를 다 파먹어. 그래서 그건 모성의 물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렁이는 논바닥에서 우렁이는 자기 배에다 새끼를 낳아. 그럼 우렁이가 자기 엄마를 다 파먹어. 그러면 우렁이가 다 파먹었으니까 가벼우니까 뜰 거 아니야. 그럼 우렁이 새끼들이 우리 엄마 천당 가셨나 보다 없어졌잖아. 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짓고 춤추고 노래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잘하시라고. 엄마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명강이었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